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마지막 면접 앞두고 왔을 때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로봇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안녕하십니까. 공정 설계는 뭐 꼼꼼함, 도큐멘팅 등요. 그때 또 네. 제가 잠깐 네. 절박함이 저를 살짝 망쳤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최종이 왔고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로봇으로 됐다가 피드백 때 확실하게 이제 혼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어 면접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제가 뭔가 예전이었으면 영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막히면 뭔가 말았을 것 같아요. 옴스님이 항상 이제 저의 그런 씩씩한 모습이나 좀 밝은 거나 그런 그치. 캐릭터를 좀 더 드러냈으면 그치. 좋겠다. 그치. 이런 걸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치. 그때 뭔가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한국어를 막 섞어서라도 이제 영어 쓰다가 뭔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치. 그 면접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네. 갑자기 그 딱 그 스승님 맞아요. 생각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행님 말해야 돼. 질러 거기서 진짜 그냥 질렀어요. 막 바디랭귀지도 거의 하고 와우. 로봇을 깨니까 확실히 저도 편하고 면접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좀 더 돋보이는 스크립트 안 짜가셨고 스크립트 안 짰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원래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근데 다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다희고 01년생 24살입니다. 저는 화공학과를 졸업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준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어디 합격하셨는지? 저는 이번에 SGC 이테크건설 공정설계 파트에 합격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정설계 그리고 플랜트 쪽, 특히나 이 설계 쪽이 굉장히 좀 합격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요 옴스잡스를 진행하는 이 면접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면접을 좀 몇 번 가다가 하나토탈 최종 면접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때 느꼈던 게 면접장에 갔는데 면접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뜯어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컨설팅을 좀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네. 나이도 어리시고 스펙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충분히 좀 이렇게 혼자 더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혼자서 할 때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줄 사람도 없기도 하고 제가 답변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네네.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가 판별하기가 네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 유튜버가 있지만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또 찾아보면서 저랑 가장 좀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보던 와중에 이제 옴스님이 그거 모집하는 공고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책도 읽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원했어요. 저는 어떤 부분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경험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이제 느낀 점이라든지 정말 자신 개개인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저 스스로도 약하다고 생각했어서 좀 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맞았습니까? 네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첫 취준 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 학점도 좋으시고 열심히 학교 다녔고 다행히 자신감 있으시죠? 예. 근데 좀 더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좀 마음이셨나요? 막막해서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빨리보다도 이게 면접이 준비를 하는 게 뭐 시험 공부처럼 정해진 게 딱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조차 모르니까 이게 혼자 하다가는 정말 산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원래 예상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스크립트 그쵸. 짜고 맞아. 막 이렇게 답변 준비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면접을 막상 갔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가 좀 애매했어요. 아, 애매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떨어지고 나면 더 외우거나 스펙을 더 키우거나 근데 제가 사실 뭔가 외우거나 이런 역량을 어필하는 쪽으로는 나름 말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도 다들 그렇게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네. 그 표정들과 네. 제스처들을 보면서 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게 느껴져서 좀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못하셨어요 그렇게? 한 3회차 때도 그러잖아. 저는 평소 EPC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플랜트 교육을 수강하여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정설계 직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과목 공정 해석 및 설계 과목을 수강하면서 PFD, P&ID 공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여서 실제 큐멘 생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역량을 쌓아오면서 SGC 공정설계 직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3회차 때 때까지도 자기소개부터 뭐 공정설계 역량과 화공 프로젝트 뭐 이게 오늘 결국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저도 네네네. 사실 4회차 때까지도 네네네. 그러니까 홈스님 컨설팅을 들으면서도 네네네. 맞아. 이게 사람 마음이 간절하면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 간절함이 너무 앞서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또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약간 이런 말들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홈스님의 컨설팅을 받았지만 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 또 카더라에 휩쓸려서 맞아요. 그냥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네. 그때 이제 3회차 때 딱 바로 복습 안 하셨네요 이렇게 하셔서 제 능력 부족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다이님한테 신뢰를 100%못 드린 탓이죠. 아닙니다. 못 믿은 제가 처음 2번 컨설팅 연속으로 좀 받았잖아요. 네. 받기 전이랑 받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약간 면접도 저는 시험의 한 종목처럼 생각을 네.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왔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다. 이게 논리 정연한 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컨설팅 수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게 그런 걸 어필하는 것보다도 면접도 결국은 대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님 오니까 하늘이 파래졌어. 봐봐.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날이 막 맑아졌어요 지금. 한번 밑에 바꿔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쪽 후광이 또 여기 빛이 잘 와가지고 오 이것도 좋아. 적용하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었나요? 저는 그 항상 옴스님이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하면 이제 파고드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제가 뭔가 어떤 경험을 파고들었을 때 살짝 말이 너무 길어지거나 맞아요. 정리가 안 된 게 좀 네.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고. 예를 들어서 막 힘들었던 경험도 저도 진짜 계속 막 거의 쥐어짜는 맞아. 그 마지막까지 사실 없어가지고 저희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도 좀 드렸고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나 스스로 그런 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얘기하셨었죠? 저 첫 알바 그렇죠. 첫 얘기랑 뭐 팀 프로젝트가 또 뭐 힘들었다. 그런 거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힘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듣는 입장에서 이제 그걸 묻는 의도를 좀 생각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 좀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좀 그때 좀 준비를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제가 또 나이 지적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 지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게 있었나요? 나이도 근데 꼭 제가 면접을 가면서 느낀 건데 나이가 젊어도 물어보고 나이가 조금 있어도 물어보고 맞아요. 어떤 나이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휴학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냐, 했으면 왜 했냐.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뚫어 나가야 될 과목이구나 싶어서 저의 생각을 좀 담담히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면접에서 혹시 그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뭐 다이님은 바로 졸업을 그치. 하고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1차에서 들었었어요. 어떻게 좀 답변하셨었나요? 저는 코로나 학번이었어서 1, 2학년 때 거의 집에서 좀 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냥 뭔가 친구들과 놀거나 이런 활동보다도 저는 실제로 정말 프로젝트를 참여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 나 스스로 정말 컸다. 그리고 제가 현장 실습도 짧지만 이제 6개월간 해본 결과 이런 생활이 나한테 좀 더 뿌듯함을 크게 주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솔하게 잘 하시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하셨었어요? 아니요. 안 그러셨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뚝 부러지는데? 그렇죠. 원래는 근데 좀 네. 어떤 말을 해도 네. 좋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상 잘 보이고 싶어서 맞아요. 이걸 포장을 계속 했는데 네. 그것보다도 그냥 말을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소개만 하더라도 3번째 수업까지만 해도 이제 최종 면접 준비하는데 그죠. 와가지고 프로젝트, 화공 프로젝트, 뭐 남다른 관점 해결했다, 뭐 이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안 고치는 거,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잘 안 고쳐지죠. 거기서부터 오히려 다희님이 캐릭터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다희님이 이제 나이도 어리니까 더 씩씩하게 되게 밝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데 너무 그냥 다 결연하달까? 어떻게든 진짜 꼭 취업하고 싶어요가 이제 눈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닌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사회생활 한 2년 정도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적받고 바꾸셨나요? 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가셨어요? 저는 좀 왜라고 질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수업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저희 만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주 걸렸나? 네, 맞습니다. 3주?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마지막 면접 앞두고 왔을 때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로봇으로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비리비리 안녕하십니까. 공정 설계는 뭐 꼼꼼함, 도큐멘팅 등요. 그때 또 네. 제가 잠깐 절박함이 저를 살짝 망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갑자기 또 최종이 왔고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괜히 남들과 좀 보통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가면 이게 또 안 통하면 그치, 어떡하지? 안 통하면 이런 어떡하지?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로봇가 됐다가 저한테 또 혼나고 그쵸, 피드백 때 확실하게 이제 혼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1차 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이미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는데 좀 대체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매력이 하나도 안 드러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2차 때는. 근데 더 힘을 주길래 저도 좀 궁금했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딱 만약에 모의 면접 끝나고 나서 옹수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다. 짜증나. 짜증나. 아니에요. 이러고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질문 같은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어 면접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왜냐하면 공정 설계 직무는 영어를 항상 보시더라고요. 딴 데를 가도. 맞아. 그랬는데 제가 뭔가 예전이었으면 영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막히면 뭔가 말았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으면 뭔가 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근데 옴스님이 항상 이제 면접을 하실 때는 저의 그런 씩씩한 모습이나 좀 밝은 거나 그런 캐릭터를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때 뭔가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한국어를 막 섞어서라도 뭔가 이거는 꼭 말하고 싶은 거면 이제 영어 쓰다가 뭔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면접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그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그 딱 그 스승님 맞아요. 생각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행님 말해야 돼. 질러 그래서 진짜 그냥 거기서 진짜 그냥 질렀어요. 막 바디랭귀지도 거의 하고. 와우. 그때 그 면접관 분들이 되게 엄청 표정이 되게 웃으시기도 하고 밝아지셔가지고 저한테 추가 질문을 막 흥미로우셨는지 세 분 다 하셔가지고. 제가 1차 면접 준비할 때도 그렇고 사실 3번 내내 똑같은 얘기 거의 많이 했었지. 사회생활 그리고 저 다희님 캐릭터 모르겠다. 내가 다희님 만약에 뽑으면 솔직히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다희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꼭 보여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로봇이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뿜어내셨네. 로봇을 깨니까 확실히 저도 편하고 면접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좀 더 돋보이는. 스크립트 안 짜가셨고. 스크립트 안 짰어요. 면접 5일 전까지 우리가 3회차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스크립트가 있었잖아.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버렸어요? 옴스님이랑 이제 컨설팅하면 면접 질문이 항상 달라지셨잖아요. 쭉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 거 막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 또 달라져 있어.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막상 면접과도 항상 다른 거 물어보시니까 스크립트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제 알바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뭘 배웠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더 복기해보고 그 스크립트를 막 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근데 멋있네요. 그거 포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희님 그래도 2차 끝나고 나서는 좀 오래 혼자 있어가지고 다른 게 자꾸 주입돼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잠깐 악기가 잠깐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악기가 잠깐 iOMS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옴스님을 만나길 잘했다.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3회차 하자고 연락드린 것도 잘했고 타이밍이 진짜 잘했다 나.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 저 안 그럼 로봇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지 않을까. 그리고 말 빠른 거 그것도 진짜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네. 무조건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전과 후 다희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뀐 거? 약간 취업을 좀 대하는 자세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하나하나에 좀 급급했어요. 약간 이거 붙으면 이것만 바라보고 올인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항상 이제 다양한 산업에도 지원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도 일단 최대한 다음 걸 준비하는 자세들을 좀 갖추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다. 이제 모두가 제 로봇을 너무 웃기네. 저 근데 항상 똑같았잖아요. 그 항상 피드백 똑같았어. 내용이 말이 빠르시네요. 말이 빠르고 로봇이십니다. 딕션이 아주 완벽해요. 딕션이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해요. 진짜 AI 수준으로 진짜. 저 그래서 AI 면접은 항시 붙었어요. 야 진짜로 서로 잘 맞네. 결이 잘 맞네. 산업과 직무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 공정 설계 뭐 어필하셨죠 또? 저 막 꼼꼼한 문서 처리 잘한다. 꼼꼼한 문서 처리 잘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주 업무가 이거냐 이렇게 이게 공정 설계의 의미가 그럼 뭔지 이렇게 옴스님이 다시 한번 그렇죠. 물어봤던 기억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공정 설계 맞죠. 어떻게 내가 다시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좀 다시 그렇게 바뀌었나요? 제가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공정 설계에서 문서 처리가 사실 주가 아니잖아요. 주는 이제 공정의 원가 절감 요인 또 뭐가 있고 이 공정에서는 어떤 장치의 스펙을 최적화할 건지 이런 좀 더 화학공학과도 할 수 있고 그런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한데 제가 너무 부가적인 거에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왜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찾아갔던 그런 태도나 혹은 이런 사례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보는 그런 태도나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똑똑해 보였어요, 다희님. 제가 모이면서 세 번 봤을 때 모습이 아니야. 지금 저랑 아이 컨택하면서 자기 네. 집중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똑똑하신 분들은 방향만 잘 잡으면 금방 이게 눈빛이 바뀐다니까. 그게 잘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도큐멘팅 처리 능력을 왜 얘기하냐고. 그쵸. 심지어 제가 그때 옴스님 만나기 전에 네네. OCI 1차 면접에서도 네. 제가 문서 처리 역량을 한번 네. 어필을 했는데 네네. 그때 면접관 분이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서 처리가 사실은 주가 아니라 공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관련한 역량은 있냐 네.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그때 또 한 번 느끼었어요. 그러니까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긴 하지만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뭐 DLENC, 뭐 대우건설, 뭐 플랜트 회사 뭐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실제로 2차 면접 때 제가 좀 했던 활동들이 이력상으로 다양해 보이셨나 봐요. 실험실도 하고 뭐 꼭 플랜트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석유화 하도 되겠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셔서 그때 옴스님이랑 준비했던 준비한 거. 그 산업의 매력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플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할 때는 막 전방 산업에 뭘 주고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본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플랜트라고 하는 게 사실 공장이 애초에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에너지나 경제성이나 그 물질의 품질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 기반을 좀 탄탄히 만드는 그런 산업인 게 사실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이제 이거 잘라야겠다. 이거 공개되면 안 돼. 이제 모두 다 근데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면접관 분들도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이제 플랜트 업계의 취업은 다희님이 취업하기 전과 후로 나뉠 겁니다. 아니 다희님 영상이 올라가기 전과 후로 나뉠 겁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잘 받아들였어요. SGC 이테크 건설 사실 규모로 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실 좀 이제 낮은 순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얘기할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안 그래도 그래서 이 회사의 정말 매력 포인트가 뭘까 이런 걸 열심히 찾으려고 기사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막 봤는데 근데 회사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한 뭔가 작든 크든 좀 분명한 장점이나 매력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좀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 영역도 좀 뚜렷했었고 맞아. 좀 제가 회사 연역을 살펴봤을 때 한 줄 두 줄에서 시작해서 점점 막 그 연역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 60년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해외 프로젝트도 이제 하나씩 국가를 늘려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여기는 좀 성장하려고 애쓰는 회사다 이런 게 찾아보면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건 다희님 혼자 한 거 맞아요. 저는 사실 SGC 이테크 건설이라는 회사의 어떤 이력이나 뭐 업력, 강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그냥 그 매출 규모 순위로는 사실 후순위로 이제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았는데
다희님이 오히려 이테크 건설 이런 보면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이런 해외 확장하고자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그건 좋다. 맞아요.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때 그대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 그 회사만한 특징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이제 좀 주관을 갖고 좀 바라보면서 이거 이 회사만 어떤 색깔이 매력이구나 이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감동이 없지. 감동. 좋습니다. 네. 옴스잡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자소서 첨삭부터 원데이 취업 특강, 1대1 집중 면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림 설정 찜하기 잊지 마시고 상품 업로드 됐을 때 빠르게 알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이 다희님한테 돌아가서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를 말해도 확실히 말하자. 하나를 말해도 확실히 말하자.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를 막 말하고 싶어서 저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거랑 그걸 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서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많은 취준생들이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희님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해준다면 어떤 좀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지. 저는 진짜 옴스님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면접을 가거나 하면 너무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뭔가 위축되기 마련인데 사실상 그런 게 면접관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똑같이 합격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면접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친구인지 파악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내가 너무 주눅 들어버리고 내 스스로 경험이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나조차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꼭 어떤 경험을 가지셨든 어떤 분야를 도전을 하시든 뭔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어떻게 다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말을 잘하는데 그 잘못된 데다 이제 암기하는 데 쓰다 보니까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됐었던 거네요 이게. 어쨌든 정말 한 번에 취뽀하셨는데 좀 가장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어떤 소회? 그래도 한번 좀 회고를 해본다면 우리도 한 3개월 됐네요 진짜. 한 4번의 수업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제 취업에 멘토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좀 그때 당시에 되게 듬직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 면접에 있어서 막 말이 빠르다, 기계 같다 이런 말 옆에서 해주기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물어봐도 사실 혹시나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더라도 말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잘 찝어주신 것 같아서 좀 빨리 면접의 그런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은? 옴스잡스! 취업은 옴스잡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희님. 잠시만요, 제가 드릴 선물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요? 선물 드려야죠. 헐. 이거는 제가 딱 초판입니다. 초판. 좋아요. 저 책. 나오나? 대학을 졸업하면 멋진 인생이 펼칠 줄 알았다.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좀 하나 썼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나? 잘 보인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맞았다. 저 이거 읽어보고 싶어. 앞으로 이제 다희님 회사 적응에 있어서도 잘 적응하셔가지고 커리어도 열심히 그려 나가시고 좋습니다. 씩씩하게 또 취미 생활도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다희님의 이 블로그와 유튜브는 아니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인스타.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느꼈던 점들, 소회,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셔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이가 들어. 무슨 책 읽어요? 저는 약간 근데 자기계발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소설책은 잘 안 읽고. 자기계발서는 뭐 읽었어요, 책에는? 유명한 거 읽어본 거 있어요? 그때 무슨 책이었죠? 왜 이게 좀 심리 치료 하시려고 멘탈 약간 나가서? 멘탈이 나가 보였나 봐요. 언제 많이. 멘탈이 크게 나갔었어요? 그때 약간 서류 이제 12월 아예 끝나고 이제 서류도 이제 막 다시 넣으려고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가 조금 멘탈이 안 좋아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선물해준 책을 읽었는데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제목부터 고통스럽다.
저거 하라는 거잖아. 해. 그쵸? 해. 그쵸? 하면 된다. 해. 수필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응. 읽어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은근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위로 많이 응. 받았어요. 왜냐면 뭔가 결국 어떻게든 되니까 약간 왜냐면 취업할 때 특히나 저도 초반에 네. 이 활동을 했는데 이 직무를 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A였는데 그러니까. B로 가면 되지 안 될까? 이런 맞아. 것 때문에 혼자 이렇게 그거를 딱 아. 이렇게 막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좀 짧게 부담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있었구나.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걸 담았던 그런 맞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 근데도 또 한 번에 원하는 걸로 또 끝내버렸네. 그죠. 그래서 너무 어.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행동 하나하나의 절박함을 덜어낼 수 있잖아. 생각이 바뀌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는 행동은 안 바뀌어도 행동을 하게 되는 내 마인드셋이 바뀌게 되면 차분해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AI에서 탈피하고 로봇이 아니라 그쵸. 로봇이 비리비리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 폭력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석능력과 꼼꼼함을 키워왔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눈 진짜. 감고도 밥 먹을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랬던 게 진짜 많이 덜어냈습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다들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다이님처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만. 구독자만. 맛있는 거 먹으러 요즘에 가야죠. 간혹 요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그 캐릭터 드러내서 자기소개하시는 분.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치. 옴슨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취업한 이거 더 어지러워지기 전에 빨리. 아니 또 먹여줘도 안 해. 이거 떠먹여줘.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거. 아. 그래서 그런 분 보면서 옴슨님인가 이렇게. 그치. 그런 애들 종종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작년에 KTNG 같은 경우에 최종 면접 6명이 봤는데 그중에 2명이 이제 저랑 했던 친구였어. 한 명만 붙었어. 2명 뽑았거든. 6명 중에 2명 뽑았는데 6명 중이시네요. 한 명 되고 한 명 안 했어. 근데 확실히 2명 뽑는 거면 서류에 몇 명을 쓰겠냐고. 몇백 명 쓰고 그 중에 이제 서류로 이제 자소서 첨사 프로그램에 한 3명 왔었고 3명 중에 2명 붙고 2명이랑 이제 면접 준비 끝까지 이제 가서 한 건데 최종에서 한 명 가서 아쉽게 하더라고. 다른 한 분은 CJ 갔어요. 그래도 CJ. 좀 본인은 아쉬워하더라고. 담배 쪽만 거의 한 2년 3년 준비했던 분이라. 요즘에 특히 가보면 다들 산업군 넓혀서 많이 지원하시더라고요. 산업군 많이 넓히고 네, 있고. 반도체 쪽 하시다가도 플랜트 적으신 분도 있었고 2차 이게 경제 근데 하다가 적으신 분. 문제는 그거지. 이게 너무 지금 진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걸 빨리빨리 했던 친구들이 좀 유리하겠죠. 지금은 반도체 종합반도체에서 내려와서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오면 지금 막 난리예요. 뭐 석사도 지금 장비사 가고 뭐 그냥 학사긴 하지만 뭐 스펙 괜찮은 친구들 관련된 경험 있는 친구들도 막 지금 협력사 뭐 지금 취업하고 뭐 지금 난리지. 그쪽도 경쟁이 심하겠지 또 결국엔. 이거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아직 1세도 안 나왔어요. 거의 1년 됐는데 1년 됐다고 벌써? 1년 돼요. 소름 돋네. 이전에 자소서랑 면접책 맞아요. 있으셨잖아요. 네. 저희서 면접책 사셨어요? 아니요, 저희 학교 도서관에 학교 있었어가지고. 도서관에 기증하셨구나. 아, 아, 그 얘기 아니에요? 아, 기증하셨다는 게 아니고? 유명하셔서 학교 도서관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다혜님. 제가 선택권 여러 개 드릴게요. 좋아요. 선택지 중. 자, 진짜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왜 회사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일을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오래 두 개를 계속 같이 병행하는데 이도저도 많이 바뀌게 많이 들어요. 회사 생활